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3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9포인트 내려서 0.6% 하락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제 FOMC가 어떤 결론이 날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뭐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량 조금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FOMC의 결과에 따라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금리는 단기간에 다시 올리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2022년에 처음 금리를 올릴 것이냐, 2023년에 올릴 것이냐, 이걸 이제 투표로 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FOMC 회의에서는 2023년에 5명 정도, 그 다음에 2022년에 1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의견이 어떻게 되었을지, 2022년으로 뭐 앞당겨졌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시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FOMC 자체가 계속 그렇게 이제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추세로 간다면, 지금 아직 금리 초기 인상이 멀었지만 결국에는 또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를 좀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두 개 다 이제 쌍매도로 이렇게 나오면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 그리고 환율은 1129원으로 뭐 계속 그 자리 유지를 좀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상향하면서 또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지 보고요. 해외는 다우와 나스닥도 보합이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도 다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오늘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또 올라서 또 거의 또 전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장 FOMC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FOMC 결과에 따라 채권 시장도 좀 내리거나 올라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이 정도 라인에서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증시가 지금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다우 여전히 보합, 그 다음에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 제외 전부 이제 보합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뭐 지수는 여기까지 보고요. 여전히 애매한 위치에 61선 위에 21선 걸쳐서 애매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200원 상승했고요. 11,850원. 네, 드디어 이제 11,700원 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여기 쌍바닥 지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디뎠고요. 네, 여기도 이제 원래는 디뎠는데 한번 이제 지수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선을 넘어서는 양봉이 등장을 했고요. 장 후반에 올렸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요 라인, 요 지점, 어, 요 지점이 이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13,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1,700원을 돌파한 게 왜 의미가 깊냐? 넘기 힘든 이제 저항선 역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넘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하락세를 멈추고 지금 하루는 이제 보합이었긴 하지만 계속 이제 4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좀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꼬리를 달면서 가격을 위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패턴이 이때와 좀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디디고 거래량 터지는 양봉이 한번 나온 뒤에
알꼬리를 달면서 지금 연속으로 밀어 올리고 있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21선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1선을 디디고 꾸준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제 다음 요 이전 전고점을 이제 하나씩 깨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61선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냥 이렇게 V자로 쭉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락이 한번 올 건데 그때는 이제 21선이 이렇게 꺾였을 때 이렇게 디딜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그때 다시 나가는 61선이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3,000원 돌파를 한다면 이제 거의 정상 궤도로 다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240주선 돌파를 했고요. N자로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도 아직 이제 제가 말했던 3월 12,500원까지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지 보겠습니다. 한번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은 투자자가 외국인은 뭐 계속 3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 위주로 이제 NH투자증권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 이틀 옵션 만기일 전에 급하게 이제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요건 이제 옵션에 따른 그랑 포지션 변동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면서 좀 이제 연기금 자체가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잡다가 지금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관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다시 FOMC가 좀 좋게 진행이 된다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전체로 봤을 때는 양매도로 보이지만 최근 한 달간은 계속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가 이제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바닥을 쳤고요. 어제자로 또 상한이 되면서 지금 종목 상세로 보시면 31만 주입니다. 대차장고가.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안 치겠다. 칠 것도 없습니다. 빌려온 주식도 없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앞으로 점점 주가가 오를 일만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 투자자를 좀 보시면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 72만 주 샀고요. 기간은 마이너스 61만 주지만 결국에는 연기금 제외 다 매수가 들어왔었고 최근에 연기금도 다시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오늘 11,700원 탈환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제 11월 30일부터의 하락이 21선이 계속 하향 추세를 타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고 위로 꺾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버린다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좀 만약에 진짜 금리를 갑자기 상승시킨다든지 뭐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했다든지 뭐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만 아니라면 무난하게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고요. 두산중공업은 결국 인내 끝에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월봉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뭐 그간 시간이 이제 제가 작년 10월 중순부터 했나요? 11월 초부터 했나? 아무튼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를 두산중공업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함께 좀 올라갔으면 하네요. 그래서 목표는 1차는 이제 21,000원. 뭐 1차는 요 전고점 탈환이고 2차를 21,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다 수익 보고 나가셔야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오늘 공매도 잔고를 좀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뭐 여전히 낮습니다. 146만 주로 되어 있고 뭐 업틱룰 예외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업틱룰 예외에서 뭐 공매도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수량이 많이 줄었고요. 대차 잔고도 이제 씨가 말랐고 이제 잔고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뉴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건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해상풍력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고 너무나도 급격하게 이 48조라는 큰 돈을 부어서 에너지 사업을 변환시키다 보니 신재생에너지가 2019년 대비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이 5%였는데 2034년까지 40%로 늘린다고 하니 굉장히 좀 허황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발 맞춰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8메가와트 국책 사업에 참가를 했고요. 부유식 해상풍력은 네, 꽤나 이제 괜찮은 걸로 보이네요. 상용화가 이제 2025년이긴 합니다만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참에 이제 풍력 쪽에도 뛰어들었으니까 뭐 사업이 번창을 하든 안 하든 그래도 테마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력 사업이 또 이렇게 소식이 하나 나왔고요. 오늘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한수원에서 이집트 원전 사업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측 분야 사업 참여를 위해서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한다고 하고 이제 러시아 네, JSC 에이스사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집트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본격화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과 한국전력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 두산중공업이 참여를 네,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카라 원전 사업이 지금 잘 돼가지고 지금 1호기 상업 운전을 하고 2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지금 중동이나 그다음 폴란드, 그다음 체코 이런 동유럽에도 어, 사업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는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일 빠른 게 이제 체코 원전인데 체코 원전이 뭐 3월 이제 중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입찰 그 설명서에 대한 소식은 다르게 들리는 것은 없고요. 그래도 입찰 소식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도 6개월은 걸리니까 올 하반기에는 이제 소식이 좀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집트와 협력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아직까지 수주가 가시화된 이 원자력 사업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체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반년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주가를 막 끌어올릴 그런 소스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두산중공업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개발을 시작해서 사업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존 이 원전 사업 분야까지도 뭐 국내는 결국 이제 탈원전 때문에 국내 시장은 죽었지만 해외에 이제 무대가 두산중공업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대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무대가 커지게 되면 원자력 사업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많이 눈이 갈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수원이 이집트 현지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어,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현지화 요건, 현지화 비율이 20에서 3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 건설사인 공기업인 이제 프로젝트 이집트 회사를 끼고 이 사업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집트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해외 원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떤 소스가 있든 지금 두산중공업은 소스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해상풍력, 그린 수소, 클러스터, 액화 수소 클러스터, 네, 그 다음 뭐 있죠? 원자력 발전, 그 다음 SMR, 그 다음에 LNG,
발전이죠. LNG 가스터빈 발전, 그다음 폐전 에너지화 플랜트 이런 것도 이제 폴란드에서 수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화력 발전소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 수력 발전 이제 라오스 쪽에서도 추가로 한다고 했었고 협력을 좀 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거기는 이제 두산중공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GS 쪽에서도 좀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도 8,500억 수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호주에서 네, 시작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소스가 많아요. 두산중공업 그룹 자체에서도 이제 수소를 이용한 그 수소 경제를 이용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이 사실은 큰 큰 뭐 선박이나 큰 자동차 이런데, 네, 큰 대형 트레일러 이런데 유리합니다. 왜냐? 가벼우니까요. 가벼워서 좀 무거운 애들, 네, 출력이 많이 필요한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기름이나 뭐 전기 에너지, 네, 배터리 그런 거 넣으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가 많이 쓰이고요. 그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게 드론도 있죠. 네, 왜냐? 날아야 되니까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드론도 이제 계속 수소 쪽으로 갈 것이고요. 다음 또, 네, 두산 퓨얼셀도 연료전지 계속 개발하고 있죠. 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그룹 자체가 이제 변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인적 분할 소식이 뭐 구체화되지 않고 좀 조용해졌는데, 그건 이제 다시 이제 얘기가 좀 나올 때쯤에 제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두산중공업은 매일매일 이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왔고, 외국인도 지금 3일 매도했음에도 주가가 내리지 않고, 외국인이 또 매수하면 또 오르겠죠. 오늘도 이제 UBS가 또 눌리긴 했는데, 뭐, 좀 매도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턴 어라운드, 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